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14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를 넘기고 2019년 첫 녹음을 이제 하는 거네요. 오늘은 이제 1월 3일이고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IT 소식을 전해주시고 계신 송민섭 IT 바리스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민섭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뭐 지난해에도 많이 또 이렇게 녹음하고 자주 통화했고 또 올해도 이제 처음 녹음 때문에 통화했는데 뭐 올해 첫 통화라서 약간 좀 새롭네요. 느낌이 각오도 또 남다르고. 네, 저도 예. 2019년 첫 소식이라 좀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번 주는 또 어떤 소식들이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도 세 가지 IT 뉴스 준비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유튜브 관련된 소식입니다. 유튜브 요즘 뜨겁죠? 네, 뜨겁죠. 동영상 앱 중에서는 뭐 전체 점유율에서 86%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거의 하더라고요. 뭐 전체를 다 지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튜브가. 네, 유튜브 관련된 소식 하나 준비를 했고요. 또 제가 연말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고객 정보 유출 관련된 사고는 이제 좀 알려드리지 않고 싶다라고 했는데 또 새해 첫 출근 날부터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아이고, 그 내용 예, 준비를 했고요. 또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저희 추억 속의 친구이기도 한데요. 파도 타기, 도토리 이런 열풍을 몰고 왔던 싸이월드 소식입니다. 예, 싸이월드 할 때 저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뭐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오늘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전성시대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네. 최근 그 앱 분석 업체인 YG 앱에서 우리나라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의 앱을 사용하는 시간과 점유율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 네, 해당 데이터는 지난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측정한 거고요. 네, 2개월 전 기준으로. 2위가 아프리카, 3%를 차지했고요. 예, 3%. 3위가 MX 플레이어 2%. 그리고 예. 4위가 뭐 SK텔레콤의 옥수수. 예, 의미가 없는 숫자네요. 3%, 2%.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열풍을 불고 있는 틱톡이라는 가벼운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또 2%를 차지했어요. 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상하시는 대로 이제 유튜브가 1위고요. 예. 점유율이 무려 86%에 해당됩니다. 예, 86%면 뭐 전체라고 봐도 과언 없죠. 2, 3%는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사실 그냥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숫자지. 2, 3%는 뭐. 그래서 뭐 86%면 어휴. 네, 이 데이터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진 걸 봤거든요. 네네. 막대 그래프로 그렸는데 이게 격차가 너무 커서. 그러게요. 그렇죠. 86% 대 3%, 2%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는 바닥에 깔리는 거잖아요. 예. 깔리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세요. 예, 근데 이게 유튜브가 이제 계속 독출을 하는데 사실 그 유튜브를 독출하는 걸 미리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019년 이쯤 되면은 한 86% 될 거라는 걸 아마 몇 년 전에 아마 업체들이 다 분석을 해놨을 텐데 이렇게 못 쫓아가는 게 참 의외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유튜브가 뭐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 유튜브만의 장점이 있는 건 아닌데 유튜브에 많은 그런 콘텐츠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더 영향력을 갖다 더 확보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유튜브 코리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매 1분마다 전 세계 사용자들이 400시간 분량의 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엄청나네요. 매일 엄청난 거죠. 400시간. 그죠? 최근에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막 활동을 많이 하고 막 하면서 이런 시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렇죠. 계속 늘어날 겁니다. 상황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구글도 사실 이걸 이제 유튜브란 서비스를 인수할 당시만 해도 내가 이렇게 될지 몰랐거든요. 몰랐었군요. 예측을 못했었군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이제 매출을 내는 서비스는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도 있었고요. 인터넷 속도나 이런 게 빨라지는 그런 발전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공유하는 그런
문화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맞춰져서 네. 지금의 이제 유튜브가 그렇게 대세가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사실 예상하기 쉽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유튜브의 독주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네. 뭐, 다른 그 동영상 서비스 하는 뭐, 이렇게 포맷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또 좀 여러 개 유튜브 비슷한 게 많이 나와서 더 다양하게 네네. 소비자들한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아까 말씀드린 틱톡 같은 경우도 그냥 배경으로 음악 깔아주거나 뭐 이렇게 액션을 가볍게 해서 네네. 짧게 영상을 만드는 뭐 이런 툴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아까 이제 유튜브가 이제 메인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 안에서도 또 되게 다양한 이제 노력들이나 시도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한 그렇겠죠. 예로 이제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가상 유튜버라고 하는 이제 캐릭터들이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이제 영상들이 제작되는 케이스들이 그렇죠. 되게 많아졌어요. 자기의 그런 노출, 얼굴이나 음성을 노출하는 게 약간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안 하면서. 예. 그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유튜브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저도 그럴 수 동영상을 놓고 내가 이렇게 나와서 찍으면 내가 주업으로 하는 이 일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동영상 같은 거는 내가 의도해서 찍은 거 이외로 다른 사람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럴 수 예,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을 주변에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뭐 이렇게 음성 녹음으로만 하지만 뭐 또 비디오에 또 자신이 없는 것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뭐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뭐 아바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아무래도 네. 그거에 대한 걸 냈네요. 이미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가상 유튜버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맞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이제 캐릭터를 입히는 기술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 스마트폰에도 그렇죠. 많이 나와 있고 그거랑 이제 그 특정 사람의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이제 패턴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하는 그런 네. 기술들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두 개가 조합이 돼서 가상 캐릭터를 내세우고 목소리도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네. 우리나라도 예. 게임 산업이 많이 이제 발전했고 게임 캐릭터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게임 캐릭터들이 나와서 게임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런 가상 유튜버 활동을 하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보면은 요즘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요즘 보면은 가상 그 유튜버도 이제 있지만 가상 유튜버가 약간 좀 이제 넘어가기 전 단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면을 쓰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무슨 튜브에서 얼굴 계속, 노출을 좀. 예. 근데 그게 얼굴 노출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이게 뭐라고 자기 컨텐츠하고 이게 캐릭터가 맞으면 오히려 이게 청취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시청자들한테 어필하는 경우가 더 있더라고요. 뭐 탈바가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캐릭터를 뭐 이상한 가면을 쓴다든가 뭐 이렇게 그게 오히려 더 시선을 끄는 거예요. 본론보다는. 이제 예, 그래서 저도 한번 가면 한번 쓰고 한번 해볼까 아니면 선글라스라도 끼고 해볼까. 예, 하여튼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인 신분이나 이렇게 정보를 많이 노출 안 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튜브에서 조금 약간 메뉴에다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소식인데요. 예. 이번 사고는 여기어때라고 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기어때면 모텔 관련된 그런 데 아닌가요? 여행 모텔. 그렇죠. 숙박업소 및 레저 활동들을 이제 예약하는. 이거는 굉장히 다른 정보하고 틀리게 예민한 정보인데 이런 건. 매우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번 사고가 조금 저는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이제 회원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메일이 있어요. 예. 자, 우리는 이런 개인정보를 이렇게 활용했습니다라고. 예, 맞습니다. 많이 날라옵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 메일을 보내면서 여러 명의 메일 주소를 수신자에 넣고 같이 발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나만 받으면 괜찮은데 한 20명 정도가 네. 나를 포함해서 20명 정도가 누가 받는지를 다 알게 메일을 보내버린 거예요. 아, 어떤 건지 알겠네요. 이제 단체 메일을 저희도 보내다 보면 네. 그 받은 메일을 보면은 그 위에 주소를 보낸 어디인지가 다 나오잖아요. 누가 예. 받는지를 다 알게 참, 그, 네, 그 원초적인 실수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숙박업소, 뭐 레저 활동 이런 걸 예약하는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 민감하게 다뤄줘야 되거든요. 당연히 민감해야 되죠. 이건 아주 예민한 사생활이 근데 담겨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메일을 보낼 때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여러 사람들한테 동일한 메일을 발송할 때는 그렇죠. 수신자가 아니라 그 수문 참조 쪽으로 단체 이렇게 리스트를 넣어놓으면 그렇죠. 서로 누가 받는지를 몰라요. 이게 이제 발권을 기본인데 받게 메일 보낼 때 기본인데 이걸 안 하다 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개인정보 이용 내용 네. 이런 건 자동으로 이제 발송되는 메일이기 때문에 예. 사람이 세팅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프로그램에 세팅이 돼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조금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아, 이거 좀 그런데 이런 거는 사생활을 관련된 네.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가입을 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비스의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탈퇴하시는 분들 많아질 것 같은데요. 불안해갖고. 그렇죠. 그래서 예. 이번에 이렇게 그 한 20명씩, 30명씩 그룹으로 이제 대량 메일을 보내다가 예. 이제 이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아, 혹시 프로그램으로 입력한 수동으로 한 거 아닐까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이 안 돼갖고, 야, 그럼 급하니까 수동으로 니네들이 보내라, 직원들을. 시켜갖고, 아무 생각 없이 보낸 직원이 그렇게 20개씩, 30개씩 묶어서 보내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네요. 예. 하여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예. 이런 거 되게 민감하게 다뤄줘야 되는데 예. 못한 것 같아서. 하여튼 개인정보 관리는 업체에서 신경 써야지, 그, 직원들을 뭐 개개인이 신경 쓴다고 될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고 잘 그걸 관리하는 그런 게 점차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인이나 뭐 어떤 그런 특정 무슨 뭐 방법에 의해서 한다는 건 힘들고, 회사 차원에서 이게 프로그램에 안 되면 발송 안 하든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그 프로그램 업체도 그 보안을 좀 네. 철저히 하는 그런 업체들한테 맡기면서, 왜냐하면 그런 데는 또 그게 또 영업을 하는데 생명이니까요. 돈 좀 투자를 해서 했으면 맞아요. 하네요. 네, 대량 메일 발송하는 서비스는 이런 실수를 안 하거든요. 할 수도 그러니까요. 없고. 예. 조금 어이로웠어요. 그 누가 그러는데 우리나라 업체가 프로그램 개발에는 신경 쓰는데 그 개발을 한 프로그램을 지키는 보안에는 아니면 네. 또 그런 걸 또 잘 운영하는 보안이나 컨설팅하는 보안에는 투자를 안 하고 돈을 안 쓴다. 왜냐하면 당당 수익에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연결돼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네요. 네. 네. 세 번째 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소식은 싸이월드 소식입니다. 아, 싸이월드 저도 싸이월드.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예. 그죠. 아까는 이제 잊혀지고 있는 이름인데, 네. 싸이월드 하면 미니 홈피, 네, 파도 타기, 맞아요. 도토리, 맞아요. 이런 유행어도 많이 만들었고요. 예. 우리나라 디지털 카메라 보급에 큰 영향을 줬던 서비스고, 맞습니다. 예. 싸이월드 사진 올리겠다고 디지털 카메라를 사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예. 네. 어떻게 보면 1세대 메신저죠, 이게. 싸이월드 통해서 이렇게 1세대 단체 대화도 하고. 소셜 미디어랑 예. 같은 의미였어요. 저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싸이월드로 이렇게 이제 원거리 출퇴근을 만약에 이제 회사로 안 들어가고 현장으로 가게 되면 출퇴근을 네네. 갖다 점검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거를 싸이월드를 통해서 이제 싸이월드 단체 그 카톡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거기서 네이트온이요? 네이트온. 네, 네이트온. 네. 싸이월드하고 연동되는 네이트온으로 그거를 이렇게 저 출근합니다. 예, 이런 출퇴근을 체크를 해갖고 막 그게 좀 짜증나서 안 했던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일부러. 네, 그거는 그 서비스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메신저 서비스고 예. 싸이월드 이제 미니 홈피도 꾸미고 노래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미니라는 이제 캐릭터를 막
옷도 입히고 막 맞습니다. 그렇게 했던 서비스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네. 싸이월드의 중심이었던 미니미 그 네. 캐릭터가 있거든요. 예, 캐릭터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나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이제 다양한 표정도 의상도 만들어서 이제 꾸밀 수 있었던 네네. 아바타 같은 존재였는데 예. 2019년 새해에 싸이월드가 3.0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오. 서비스에 어울리는 새로운 미니미 캐릭터 공모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싸이월드가 아직도 운영 돌아가긴 돌아가네요. 아직도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떠나서 문제죠. 그래서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잡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싸이월드에서 미니미 캐릭터 공모전을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캐릭터로 승부를 해서 돌아온 유저들도 다시 유저들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IT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오랜만에 이제 싸이월드를 들어가 봤는데 네. 지금 이제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그 감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인터넷 거의 초창기에 있었던 서비스였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그 필터링 없이 막 자기의 감정을 올리고 막 이랬었던 쉽게 이제 흔히 말하는 흑역사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왜 예전에 이런 걸 왜 올렸지? 하는 것들이 많아서 서비스 들어갔다가 이거 계속 못 쓸 것 같은데? 라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미니 홈페이지는 지금 다시 다운받아서 가입해서 들어가면 용해들은 들어가면 그 썼던 사진들이랑 그 내용들은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미니 홈피라고 대표되는 그 집 꾸미기나 뭐 이런 이미지들을 아마 그 이미지는 찾기는 못하실 거고요. 예. 그때 일기나 게시판에 올렸던 내용 이런 것들을 아마 싸이월드에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올렸던 사진들은 이제 찾을 수 있나 해서. 네네네. 그러면은 한 번씩 뭐 특정 업체 좀 홍보하는 것 같아갖고 좀 예민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 30대 추억을 좀 기억하면서. 네, 그럼 이번 싸이월드 미니미 캐릭터 공모전은 이제 올해 초부터 시작했고요. 2월 말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고 뭐 300만 원인가 이렇게 상금도 걸려 있으니까요. 한번 뭐 캐릭터에 좀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랜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싸이월드 홈페이지 들어가서 흑역사도 좀 뒤져 보시고 예전에 이런 시절도 있었네 추억을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그 친구를 맺었던 싸이월드 미니홈피 친구 맺었던 그 친구들 그대로 잘 있나 그것도 한번 테스트 확인해 보시죠. 다들 어떻게 살고 계신지. 뭐 싸이월드 다시 온다는 건 좋은데 이번에도 이제 뭐 도토리 파는 데만 너무 집중해서 사용자들의 목소리 안 듣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맞아요. 이게 싸이월드가 사실 미니홈피가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너무 이제 너무 소비자들한테 상업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또 다른 데 대한 그런 뭐 콘텐츠 무료 콘텐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대량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건데 초창기에 선점은 잘했는데 이걸 유지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 IT는 항상 변화를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되는 거. 그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사실 모바일 시대에 대응하지 못한 게 아마 제일 컸던 거 같아요. 맞습니다. 모바일도 개발도 늦어졌고요. 근데 지금 우리 전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 간의 네트워킹이나 이런 부분들은 싸이월드를 많이 참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싸이월드가 제가 그때 하면서도 이제 느낀 건데 미니홈피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그래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니홈피에 이제 추억도 있고 기억도 있었는데 이제 그 이상으로 좀 뭔가 좀 꾸미고 좀 뭐 이렇게 사용하고 하려면 계속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너무 올드해갖고 금방 질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미니 홈피라는 그 작은 홈페이지가 초창기 예를 들어 이제 800, 600 뭐 해상도 이렇게 쓸 때는 화면에 꽉 차서 보였거든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가 쓰는 모니터들이 자꾸 커졌어요. 1024로 커지고 1280으로 커지고 화면이 커지는데 미니홈피는 계속 그 조그마한 사이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읽기도 힘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너무 고집했던 게 예. 좀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기도 했었어요. 변화를 못 따라간 거죠. 쉽게 말하면. 네네. 하여튼 뭐 민연표 우리 토종 SNS가 다시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에 많은 점수를 주면서 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어떨까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네. 이번 주 2018년 이번 돼지의 황금돼지라고 하더라고요. 황금돼지의 네. 첫 소식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게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2019년도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한다는 게 의미도 새롭지만 또 이렇게 계속 또 2018년 뭐 2019년 2년간에 걸쳐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 2017년도에 저희가 시작했죠, 이걸. 그렇죠. 예, 2003년이네, 횟수로 따지면. 이어져 왔다는 거에 대한 3년째입니다. 예, 뿌듯함이 뭐 아마 우리 IT 바리스타도 그렇고 저도 뿌듯함이 있고 앞으로 저희들도 미니홈피처럼 발전하지 않아서 이렇게 잊혀지는 그런 팟캐스트가 되지 않도록 계속 진보하고 개혁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되도록 하나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애정 가지고 관심 가지고 잘 끝까지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한마디, 한 말씀 하세요. 우리 IT 바리스타님이 또 IT 바리스타로서 또 한 3년 동안 이렇게 끌고 갔는데 또 남다른 각오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또 보니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개인 방송 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유튜브에. 제가 그것도 한번 홍보 좀 해주시고. 그동안 이제 그 팀장님하고 예. 그 황민의 진지한 뉴스 안에 이제 코너로 이제 그렇죠. 3년째 하고 있잖아요. 예. 하다 보니 저도 개인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예, 라는 잘하셨어요. 욕심이 좀 생겼어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주 월요일 날 네. 한 번씩 이렇게 나가는 방송을 네. 이제 테이크아웃 IT라는 이름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 잘하셨어요, 아주. 네, 거기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IT 바리스타를 초청하지만 가끔 저도 초청해 주세요, 방송에. 알겠습니다. 예. 뭐 구독자 뭐 빨리 저보다 많이 저는 이제 구독자 안 늘어서 죽겠는데 아무래도 IT 바리스타님 직접 하신 구독자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애청해 주시는 분들도 같이 함께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하셔야 되겠네. 네, 지금까지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